네, 안녕하세요. 유니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법무사 비용을 아끼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는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파트만 매매하고 잔금 치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뒤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인지세, 노무천, 특별세, 교육세, 중지세, 세라세는 다 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법무사 비용은 좀 비쌉니까? 거의 최소가 한 30만 원에서 평수가 커질수록 그 매매 비용이 높아질수록 40, 50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원까지 법무사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나 궁금한 게 평수가 높아진다고 법무사들이 일을 더 하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이 더 생기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집인데 왜 더 비싸는 거야? 비싼 집을 산 게 죄겠죠. 법무사 비용까지 몇십만 원 나간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법무사 비용 아껴서 뭘 할 수 있냐? 매를 살 수 있어. 로봇 청소기를 사라고. 응? 그렇다면은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셀프 등기를 치시거나 혹은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법무사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되시다면은 셀프 등기를 강추하지만 1억에서 3억대 정도 집이라면은 그래도 한 법무통 어플을 이용했을 때 20만 원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진짜 다 귀찮고 힘들고 나 몰라 소유권 인정은 몰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오늘의 메인 테마는 셀프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듣다가 안 돼 하면은 여기부터 그냥 들으러 가세요. 셀프 등기를 하실 때 세 번의 고비가 찾아오거든요. 첫 번째 구청, 두 번째 은행,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법원 등기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잔금날 이 세 곳을 한 번에 다 도셔야 돼요. 은행 같은 경우가 요새 빨리 끝나서 4시 반 정도 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적어도 3시 이전에 잔금을 치르셔야 뛰어가셔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잔금날에 해야 하나요? 아니요, 안 하셔도 되지만 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잔금날 바로 소유권 이전 시켜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하기 때문에 그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또 좋아져가지고 인터넷 등기소로 하는 게 있어요. 이폼 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다가는 제가 흰머리가 없는데 흰머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처음일수록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옆에 사람 어른들 물어봐야죠. 익숙해지면은 이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겠지. 우선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꼭 매도인과 또 중개사 분께 말씀드려야 돼요. 나 셀프 등기 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서로 난처해져요. 자, 그래서 매도인에게 꼭 이걸 들고 와달라고 문자로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다 챙겨 오실 거예요. 주민등록 초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 반드시 챙겨야 되고, 그리고 매도인의 그 등기 권리 필증이 있습니다. 등기 권리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법무소 가셔서 다 처리하고 나면 이 집은 내 거야 하는 등기 권리증 여러분도 받으실 거거든요. 만약에 집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어요. 대출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거를 말소를 시켜야 제가 제 걸로 완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께 먼저 여쭤보셔야 돼요. 저 근데 그때 말소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매도인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은 셀프로 은행에서 5만 원만 주면 셀프 말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그때 매도인 쪽 법무사가 우리가 해지해서 확인서를 드릴게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잔금날 꼭 셀프 등기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죄송하지만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라고 꼭 반드시 말씀을 드리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분께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은 자동적으로 부동산에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중개사님 제가 잔금날 필요할 거기 때문에 2부 정도 미리 출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서는 여러분 사본을 그래도 몇 장 만들어 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잔금날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잔금날 뭘 챙기셔야 되냐? 일단 등본 필요하고요. 가족 관계 증명원, 도장, 꼭 인감 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민원 발급기에서 그 토지 대장이랑 건축물 대장,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토지와 그 다음에 전유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체크하셔서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 모르겠어 하면은 나중에 구청 가셔가지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날에 여러분들이 약간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미리 취득세를 납부할 수가 있어요. 위텍스라는 곳에서 취득세를 조회하셔서 납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바로 그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텍스 납부하실 때 필요한 게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원, 그리고 뭐 등본, 그리고 그 신고 필증 이런 거를 스캔을 뜨거나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야 돼요. 근데 2MB 이내로 올려야 돼가지고 살짝 거기서 좀 난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난관 막히면 오케이 하고 바로 그냥 컴퓨터 닫고 은행 가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위택스로 하게 되면 장점이 하나 있죠. 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부가 가능해진다는 점이죠. 취득세가 여러분 첫 주택 같은 경우에는 1.1%거든요. 뭐 이상 다주택자 가면 8%, 12%지만 1.2%라도 얼마야? 4억짜리 집이어도 440만 원이라고요. 그 큰 돈을 바로 내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위택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단 여기서 나는 생애 최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감면 혜택이 주어져요. 네, 1.1이 아니라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들은 위택스에서 하시면 안 되고 이분들은 구청 가셔서 좀 취득세 신고서 받고 그리고 은행 가셔서 네, 할인된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취득세 신고를 할 때 보면은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걸 적으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취득세가 계산이 되거든요. 내 매매가를 적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공시 알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거기다가 내 지역 내가 사는 구주택을 적으면은 그에 맞는 공시 가격을 알려줍니다. 구청, 법원, 등기소, 은행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애완설인 꿀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직 잔금일 설정 안 하신 분들 들으세요. 리슨 받아 적어야 돼. 월 말 그리고 월요일은 피하세요. 진짜로 피하세요. 금요일도 피하세요. 그냥 2주, 3주 차의 수요일, 목요일을 추천드립니다. 월 말, 월 초에 엄청난 민원들이 들어오고 월요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한 2시간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빠듯해가지고 심장이 떨려온다고. 그럼 오케이, 그러면 나 내 거다. 철을 챙겨서 잔금 받았어요. 자, 그럼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그 다음에 위임장 이거를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에 가시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에서 1번, 2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부 정도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출력하셔가지고 잔금 하시러 갔을 때 매도인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매도인 보고 인감 도장 빨리 들으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도장 다 찍으라고 하세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법무사가 끼는 거 아니라면은 매도인과 같이 손잡고 내 등기소 가는 게 그건데 매도인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가지, 덥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할게요 하는 그런 위임장에도 인감도장과 사인이 있어야 되고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서에도 매도인의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거기서는 매도인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등기 의무자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잃어버릴 수 있고 커피 흘릴 수 있고 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장 다 그때 빨리 찍어주시고 그때 권리 필증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감 증명서도 주시면 감사하겠고 등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굽신굽신 받으면 됩니다. 그때 못 받으면 또 만나야 돼. 잔금이 끝났으면 이제 바로 구청으로 뛰어갑니다. 세무과로 뛰어가서 보면 바로 아주 화살표 있을 거예요. 취득세 신고서 이런 거 있고요. 적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신고하러 왔어요 하면은 무슨 노란 딱지였나 어쨌든 뭘 줍니다. 뭘 줘가지고 은행 가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생애 최초다 하시는 분들은 저 생애 최초라서 감면할 거예요 하면은 구청에서 그래? 하고 뭐 등본이랑 가족 관계 증명서 보면서 하면서 뭐 감면 서류를 또 작성하게 하거든요. 그런 거 다 챙겨가지고 이제 신고서를 이제 발행해 줍니다. 그럼 이걸 챙겨서 근처 은행으로 뛰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큰 구청일 경우에는 그 구청에 은행이 붙어 있어요. 그럼 너무 편하죠. 근데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다른 근처 은행 뛰어가셔야 돼요. 은행에 가셔가지고 취득세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인지세, 수입인지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수입인지 신청서가 또 있습니다. 없으면은 물어보면 돼요, 거기. 대략 한 1억에서 10억 내의 주택은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한다. 그 영수증 신청하시고 국민채권이란 걸 사야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국민채권이란 걸 사가지고 내 주택에 대한 채권을 주는 건데 그게 연 1% 이자 나오는데 그냥 사람들 그날 채권 사서 그날 팔아버리거든요. 할인율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손해 감수하고 그냥 그날 파는 게 이득이에요. 그거 비쌉니다. 국민채권 거의 시랑 광역시랑 일반 시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데도 있고 몇십만 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취득세, 인지세 이런 것들 다 국민채권 이런 거 다
했어. 그날 또 팔았어. 그럼 영수증 같은 거 줍니다. 납입 확인 증명서 같은 걸 또 떼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덜렁덜렁 들고 어디로 뛰어가느냐.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법원 등기소로 뛰어갑니다. 법원 등기소에 뭐 민원실인가? 가가지고 저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서 쓰러 왔어요 하면은 우리 미리 그 신청서 뽑아왔잖아요. 거기도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긴 한데 뭐가 없냐? 매도인 도장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찍은 거기에다가 차례대로 하라는 거 다 적으면 돼요. 필증 뭐 관리번호도 적어야 되고 채권 발행 번호가 있거든요. 우리 채권 샀잖아요. 그 발행 번호도 적고 그다음에 시가 표준액, 취득세 할 때 시가 표준액 또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라는 대로 찬찬히 적고 모르면은 손들면 됩니다. 저희 하면 다 도와줘. 그다음에 모든 걸 이제 다 제출을 하면 끝나는 거죠. 뭐 토지부, 건축물, 등본, 뭐 신고 필증, 신청서, 뭐 납부, 영수증, 채권 납입, 뭐 내역서, 그다음에 뭐 인지세 납부 내역서 이런 것 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바쁘면은 대충 살피고 넘겼다가 전화 오거든요. 저 이거 뭐 빠졌다고? 이러면 사람 화가 납니다. 한 번 더 바빠 보이신다면 좀 물어봐 줘야 돼요.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거 똑바로 적은 건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구청마다 서비스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등기 권리증이 나오면은 직접 한 3일 안에 나와요. 길면 일주일. 직접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멀어. 내가 사는 너무 그 지역이 멀면은 좀 힘들잖아요. 우편으로도 보내줍니다. 근데 사실 등기 권리증이니까 저는 우편 발송보다는 그냥 들고 가는 게 약간 마음이 편하달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참 쉽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법무통 어플입니다. 법무통 어플은 까셔가지고 그 견적 계산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집 매매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이 손들어서 나 얼마에 해줄게 하고 자기의 명함 같은 걸 남깁니다. 근데 보시면서 제일 저렴하게 해주는 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과하시는 게 너무 싸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채권이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왜냐면 채권 할인율이 달라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적어도 뭐 한 10만원 에서 15만원 정도 플러스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주는 법무사나 혹은 은행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는 그들과도 이제 수수료가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법무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가격을 부르는 쪽이 항상 부름을 받으니까 웬만하면 부가가치세도 빼려고 하고 좀 일당도 빼려고 하고 난 수수료가 있는데 일당을 왜 넣는지 모르겠어. 수수료가 있는데 또 왜 작성 비용을 넣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최대한 좀 합리적으로 가격을 설정한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좀 그럼 그분이 부동산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래도 적어도 25만원에서 30만원 더 큰 집일수록 뭐 40만, 50만 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하루 그냥 골병들 생각하고 또 배운다는 느낌으로 셀프 등기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저도 다음 집 구매에는 인터넷으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나름 저도 밀레니얼 Z세대인데 인터넷이 어렵더라고요. 그날 잔금날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 올려도 바로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오류뜨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일수록 그냥 발로 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셀프 등기 저렴하게 하시고 좀 힘들더라도 한번 이겨내시고 그 돈으로 로봇 청소기 한 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친구예요. 부동산 컨텐츠 계속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 경험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